자, 이번 파트는 문제 16번부터 25번까지 해당합니다. ERP 회계 1급, 자, 이 파트이고요. ERP 회계 1급 문제 1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작성될 수출 재화의 외화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수출 실적 명세서입니다. 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그러니까 ERP는 무조건 이 키워드를 잘 따라가 주셔야지 문제 연습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실력이 무조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꼭 연습해 주시고요. 수출 시점 명세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수출 시점 명세서는 어디에 있냐면은 부가가치세 관리에, 자,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은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수출 시점 명세서이고요. 아마 저기 사업장은 무조건 지점입니다. 15번부터 20번까지는 지점인데 할 때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실수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점인데 막 본점 조회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부터 12월 달까지. 자, 그럼 여기서 아무도 없잖아요. 무조건 세무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15번 문제에 불러오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돼요. 불러오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꼭 하고, 그러면은 수출 재화의 외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요렇게 도입되죠. 얼마냐면은 총 23,000달러가 되겠네요. 그래서 USA 총 23,000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ERP 회계 1급 문제 17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 중 공급가액 총 합계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자, 키워드가 뭐냐면은 예정 신고 기간에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 중 공급가액 총 합계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ERP에게 2급에서 많이 보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무 구분별로 해가지고 과세로 또는 영세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조회를 하시면 공급가액이 가장 큰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인데 이거는 두 개 다 조회를 해도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 합계표 쪽에서 조회나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편안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금계산 합계표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관리에 클릭을 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신고 방식은 사업장별이고요.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검색해 줍니다. 자,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7에서 9월. 그다음 구분은 매출, 신고 구분은 정기. 조회하고 얘 누르고, 여기서 보면은 상상 유통하고 주문이 6,300하고 4,55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서 상상 유통은 문제는 없고요. 전자금액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원권은 4,550만원.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을게요. 4,550만원. 중원 4,550만원. 이렇게 적어 놓고, 전자세금계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는 게 하신테크. 하신테크는 1억 6,500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은실업. 영은실업은 1억 3,700이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동은 8,500만원.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요청사항이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니까
딱 봐도 큰 금액이 1억 6,500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진테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진테크가 금액이 가장 커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거나 메인 이미지 전표에 클릭해서 세무구분별로 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메인 이미지 전표에서 여기 총계정원 아니다 거래 그러니까 메인 매수장에서 이제 조회를 해서 여기 세무구분별 있어요. 세무구분별 해가지고 세무구분별보다는 거래처별로 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거래처별로 해가지고 2023년 그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해서 지점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출력은 매출로 해서 세무구분은 과세 매출하고 영세 매출 두 개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조회를 해서 금액을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훈실업 총 얼마, 하진테크 총 얼마, 그 다음에 제동 총 얼마 이렇게 해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 편안하신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8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도전 지점은 2023년 6월 1일 기계장치 200만원 부가세 별도 매입한 후에 전표 입력은 완료하였으나 부가세 계정에 고정자산 가표 내역이 누락된 것을 발견되었다. 이게 좀 쓰다 보면은 이게 좀 오타가 나와요. 그래서 고정으로 바꿀게요. 자, 해당 전표에 고정자산 가표에 기계장치 항목에 공급 가액 및 세액을 입력한 후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기계장치 항목에 작성해야 하는 공급 가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참 길죠. 자, 이 문제 요지를 좀 파악해 줘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일단 전표 입력을 했는데 그 두 번째는 그 고정자산 쪽에서 이제 그 과세표준 입력하는 게 있어요. 과세표준 입력 자체가 지금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건지 까먹은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저는 까먹었다고 생각할게요. 사람은 계속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기장치 항목에 적용된 거를 어떻게 건물 등 감가상각 그 취득 명세서에 등록을 하라는 거죠. 등록을 해가 조회를 하세요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지가 돼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3번 것만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원인 파악을 위해서 1번에 있는 전표 장부 관리에 클릭을 해서 전표 입력부터 한번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전표 입력 쪽에 클릭을 하면은 본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점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입력은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날짜 자체가 23년도 6월 1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일단 입력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부가세 대급금 있죠. 여기에 보면은 고정자산 가표 있죠. 고정자산 세액. 이게 지금 누락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누락. 근데 이거를 뭐 굳이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상관없긴 한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3번에서 그냥 넣어주면 그냥 끝이거든요. 사실 그냥 하긴 하고 기계약 넣어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시간 없을 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이제 풀이해서니까 요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정자산 가표에 클릭을 해서 여기에 기기장치의 품명 및 내역을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품명 내역은 안 적어도 되고 공급 가액과 세액만 적어주면 돼요. 뭐 품명 및 내역을 하면은 뭐 그냥 기기장치를 칩시다. 이렇게 해서 얘가 등록해주고 종료 누르면은 가표하고 세액이 떠요. 그러면 뜨면서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나갑니다. 이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클릭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조회는 사업장을 도전 지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은 기간을 몇 월 며칠 골라야 되나? 6월 1일이니까 1개 확정이네.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4에서 6월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블록이 꼭 해줘요. 우리가 이제 6월 1일 거가 지금 200만원을 매입한 후기 때문에 매입은 했는 건 맞는데 6월 1일자 거에 지금 안 떠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다시 블록이 해봤자 어차피 또 블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폐장부 관리에 클릭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좀 지점으로 지금 해놓는 거는 맞는데, 그럼 아까 누락된 거가 저장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락된 게 안 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 내가 하나 치면 돼요. 그냥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부가세 대급금 안 돼 있죠. 지금 또 누락돼 있죠. 이게 가끔 가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ERP 그때 제가 위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엔터를 끝까지 쳐야지만 저장이 돼요. ERP는. 그러니까 치는 순간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기장치 한 번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종료 누르고, 그럼 여기서 아까 그냥 제가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엔터 끝까지 치고, 여기서 여기 미지급금도 끝까지 치고, 그렇게 해야지 저장이 돼요. 참 좀 뭐 같긴 한데, 사실 원래 ERP 시스템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럼 다시 들어갔다가, 자, 건물등, 자, 다시 클릭을 했죠. 그럼 다시 블록을 해줘요. 이제 뜨죠. 여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냐면은 500만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2번은 답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했는데 날짜 여부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한 건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서 아까 2번으로 체크를 하다가 2번이 아니다고 제가 확실히 느꼈거든요.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실업권은 이렇게 이제 기기장치 2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표를 했을 때 누락 반영한 후에 엔터를 끝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수 없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ERP 회계 1급 문제 19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신용카드 중 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키워드가 두 개라고 했었죠. 신용카드 더하기 계산서. 근데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매출했을 때는 계산서를 아마 발행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결제를 아마 신용카드를 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부가세 서식이 유일하게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쪽이 이제 키워드이면은 나는 어디서 볼 거냐. 자,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쪽이고요. 발행했다 라는 뜻은 나는 매출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수치했다 그러면은 나는 매입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전 지점입니다. 꼭 본점 지점 꼭 잘 기억해주시고요. 자, 기간은 이게 확정입니다. 10에서 12월입니다. 자, 얘 누르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자, 화면 분할 해볼게요. 자, 화면 분할해 보시면은 계산서 발급 금액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신용카드랑 계산서랑 같이 했는 금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뜨는 게 원래 맞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2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실 때는 요거 오른쪽 칸을 뽑아주세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0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출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의 건수와 총 공급 가액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예정 신고 누락분의 건수와 공급 가액이
이제 키워드가 돼요. 이거는 ERP에게 2급에서는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고요. ERP에게 1급에서는 좀 드물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 지점이고요. 예정 누락분을 조회를 하는 건데, 예정 누락분 조회는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볼 수 있어요. 어디냐면은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장부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메인 매출장 클릭하면은 무조건 신고서 기준으로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예정 누락분은 신고서 기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을 도전 지점으로 잡아주고, 날짜는 이게 확정,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주면 됩니다. 출력 구분은 전체이긴 하지만 매출적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예정 누락분의 건수와 이제 총 공급가액을 찾으려면은 사실 원래는 신고 기준일과 기표일자 자체가 예정 분임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정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아주셔야 되는데, 이 많은 걸 언제 봅니까? 4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분을 보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조회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정 누락분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실 노가다 잘 몰라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녹화하신 분들이 좀 그런 현상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요건 확실하게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예정 누락분 조회 클릭하면은 이제 하나만 떠요. 그렇기 때문에 기표일자는 7월 2일, 이제 12월 30일에 입력을 해놓은 거, 정답은 하진테크 한 건에 2,500만원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21번부터 25번까지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 있는 원가 회계 쪽에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ERP 회계 1급 21번 문제를 한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회사 도전 본점의 2023년 제조 원가 보고서에 표시되는 복리 후생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클릭을 해서 제조 원가 보고서에 표시되는 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ERP는 키워드 찾는 게 상당히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3반기에 1171만 5천원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3반기 6월 30일까지만 조회를 합니다. 여기에 기간은 6월 30일. 아까 뭐 메시지 하나 떴을 건데, 그거는 뭐 엔터 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여기 3반기 금액 1171만 5천원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다. 오케이. 1번은 맞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금액이 더 크다. 오케이. 상하반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상반기 금액인데, 상반기 금액이 이제 1171만 5천원이 되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원가 보고서에서 이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2번은 기간별 보고서를 봐야 돼요. 기간별 원가 보고서. 그래서 1번에 대한 상반기는 1175만원이 받지만 하반기 때는 누적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간별 원가 보고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간별 원가 보고서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반기별로 클릭을 해서 상하반기로 잡아줍니다. 그럼 본점이고요. 그러면은 확인 눌러주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상하반기 금액이 존재합니다. 상반기는 1171만 5천원, 하반기는 1518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금액이 더 크답니다. 오케이, 2번도 맞다 보시면 되고. 자, 다음 3번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생산 부서에 사용한 복리 후생비는 26만원이다. 이거는 봤을 때 이제 부서별로 이제 봐야 되잖아요. 원가 보고서는 부서별로 못 봐요. 그리고 기간별 원가 보고서도 그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서별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부서별로 자 클릭합니다. 자, 아까 그 손익계산서 문제 조회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서별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자, 여기에서 생산부가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회계단위는 뭐 본점이지만 회계팀, 자, 이건 회계팀만 이제 한정적으로 해서 이제 한 거라, 그래서 다 조회를 하는 걸로 할게. 2023년도 1월 1일 짜버렸네. 그러면은 여기 그래도 금액이 다릅니다. 2689만 5천원입니다. 3번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2689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입니다. 자, 2월부터 4월까지 3달 동안 643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다. 사실 2월부터 4월까지라고 치면은 원가 보고서에서는 누적돼가지고 못 보고요. 이제 기간별 이제 보고서를 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기간별 원가 보고서는 월별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은 2023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확인 누르면 되고, 거기에 복리후생비니까 총 얼마냐면은 643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번에 틀린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023년 1월 말 상품과 제품의 판매량이 25,000개인 경우 다음 보기를 참고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인가 입니다. 자, 상품과 제품의 판매 단가는 동일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CVP 분석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찾는 게 힌트고요. 상품과 제품의 총 판매량이 25,000개이다 라고 돼 있고요. 단위당 변동비는 3,324원, 총 고정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기간이 이제 1월 말 쪽이기 때문에 2023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총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2억 3,31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당 단위당 원가를 찾는 거예요. 2억 3,310만원 나누기 25,000개를 해서 하나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찾는 거예요. 얼마냐면은 하나당 단위당 원가는 9,324원입니다. 9,324원인데 이때 이제 9,324원에서 빼기 3,324원 하면은 공원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 뺀 공원이익이니까 거기에 변동비만 이렇게 빼주면은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6,000원이 되고, 그러면은 고정비가 얼마냐면은 6천만원에다가 나누기 그 다음에 단위당 공원이익의 단위당 원가 하나당 6천만원이니까 몇 개냐면은 10,000개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회계 1급 문제 23번입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보기에 고정자산을 등록한 후에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023년 원가 보고서에 계상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고정자산 등록이고요. 감가상각비가 키워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가 쪽에서는 이제 못 보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보려면은 우리 고정자산 쪽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정자산을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현황에서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가지 사항이 되죠. 자, 우리는 고정자산 관리 쪽에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비 현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클릭해서 일단은 한번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본점이고요. 자산 유형은 차량 운반구 208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등록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설명. 그 다음에 취득일. 상각 누계액은 이번 연도 거라 없고요. 그래서 상각 방법은 정액법 5년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450만원의 일반 이제 금액이 되고요. 경비 구분이 500번대. 그 다음에 관리부서는 회계팀. 프로젝트는 따로 없고요. 업종도 따로 없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경비 구분은 500번대로 잡아주고요. 왜냐면은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는 500번대예요. 무조건 500번대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안 이제 감가상각비 총액은 얼마냐면은 단기에 감가상각비 총액 해가지고 여기 감가상각비 현황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냐면은 차량 운반구 거니까 일단 이제 조회를 해놓고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거는 여기. 그래서 이제 단기말 상각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렇게 단기 감가상각비 93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 운반구를 찾는 거니까 묻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500번대 전체 금액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만 물어보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4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2023년 6월 30일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대체 출고하는 전표 입력은 완료하였으나 원재료 구분의 계정이 타계정 구분이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지금 복리후생비로 타계정을 했는데 조교를 지금 잘못 걸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파트가 되고요. 그래서 해당 전표를 찾아 타계정 구분을 이제 수정한 후에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원재료가 타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전표 입력을 통해서 이제 타계정으로 대체를 먼저 바꿔주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근거를 토대로 이제 타계정 대체된 금액을 조회를 하려니 이제 원가 보고서 쪽에 타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이 얼마 있는지 그걸 이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체된 타계정 금액을 찾아봅시다.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본전 거고요. 2023년도 6월 30일 겁니다. 엄청 많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복리후생비 대체 출고인데 여기서 이제 복리후생비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겨만 봐도 찾을 수 있겠는데 여기 있겠다. 여기 있네. 여기는 복리후생비 현금이고 여기 있네. 타계정 대체 이거네요. 이런 것도 이제 좀 하나하나 찾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보니까 잘해는 않는데요. 타계정 대체를 지금 구분을 잘못 해놨거든요. 근데 어디에 잘못했냐면은 이 조교명 있죠. 여기 조교명 여기 조교명 여기에서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원재료가 원래 대변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변가 있는 거 맞네.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보면은 타계정 대체 금액을 지금 잘못 넣어놨는데 이 타계정 대체 금액을 지금 화면 분할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은 지금 이 타계정 대체 이제 이 구분에 타계정 대체 지금 입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입고라는 뜻은 들어왔다는 뜻이 되거든요. 타계정에서가 아니고 의료가 아니지. 타계정에서 대체가 이제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는 원재료가 들어왔다는 뜻인데 이 대변에 있는 원재료는 뭐냐면은 타계정 의료 대체거든요. 의료 대체. 그러니까 의료 대체는 나갔다는 뜻이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실무자를 있을 때 제한 얘기인데 원래 그 원재료를 대체할 때
에서는 들어온 걸로 되고 으로는 나간 걸로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으로는 나간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기정 으로 대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 타기정 대체의 구분을 타기정 대체 이꼴을 타기정 에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플러스 용의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2023년도 10회 31일자로 보면은 여기 보면 타기정 으로 대체액을 50만원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6월 30일자로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봐도 지금 타기정 으로 대체로 돼 있어요. 원래는 100만원 돼 있어야 되는 거를 지금 50만원 밖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50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타기정 대체 3월 31일자가 있는 거를 이제 보면은 원재료가 이제 화면문화에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타기정 대체 이거는 이제 들어온 거고 여기에 다시 이제 3월 31일 거로 조회를 하면은 원래 이게 돼야 되거든요. 타기정 출고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빙빙 둘러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직접 보면은 답을 1번으로 체크할 때 뻔할 뻔짜거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타기정 으로 대체를 하는 거는 나간 거를 반영해야 되니까 원가 명세서에서는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게다가 두 번째는 6월 30일자 거는 현재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컴퓨터가 인식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지금 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서라는 것도 지금 타기정 에서 대체도 제 금액이 안 떠 있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이해를 좀 했으면 더 좋겠고요. 왜냐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격증 시험으로 자체 이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그래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다시 바꾸면 돼요. 그냥 6월 30일자. 다른 유튜브 보면은 그냥 바꾸면 돼요.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원리를 다 설명하는 게 제가 원래 그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F2번 누르면은 여기에 타기정 대체 출고, 타기정 으로 대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타기정 대체 출고를 해서 엔터 끝까지 쳐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저장이 돼요. 하다가 말면 저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기정 대체 출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다시 조회해요. 다시 조회 클릭 확인. 그러면 얼마예요? 150만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왜 150만원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은 타기정 출고하는 금액이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타기정 출고하는 금액 100만원이 아까 입고 형태로 떼니까 아까 오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거였고 그 정답은 50만원 100만원 더해서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 말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RP 회계 1급 문제 25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023년 제조 원가 보고서 표시되는 전기 원재료 매입액을 조회하면 얼마일까? 단 전기 데이터는 초기월 등록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회를 한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원재료 매입액을 조회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가 봤었던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러니까 초기 2월 등록이죠. 여기에 이제 회계 초기 2월 등록을 자 먼저 클릭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를 이제 같이 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500번 때 원가로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원가 보고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거니까 작년 거를 이제 조회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원재료비, 그래서 여기 3억 아니다 원재료비 금액 해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원재료비가 떠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원재료비가 지금 뜨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안 뜨는 거고, 그래서 안 뜨는 걸 대비를 해서 아마 회계 초기월 이제 데이터 조회해서 사용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혼란 올까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원재료비는 지금 화면 분할을 지금 했을 때 금액 자체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뭐 이거는 원재료 매입액 조회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기말 재고에 9억 5,560만 원이요. 야, 이게 답인가 했을 때 이게 답이 되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왜냐면은 제조원가 표시되는 전기의 원재료, 그러니까 전기의 원재료 매입액을 조회하면 얼마냐고 했을 때 원재료 매입액은 4억 7,805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억 7,805만 원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요지를 봐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액을 조회를 하는 거니까 했을 때 4억 7,80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2월 돼가지고 기초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답이 다르겠지만 여기서 그럼 원재료 매입액을 묻는 거니까 매입액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억 7,805만 원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23년도 7월 22일에 시행한 ERP회계 1급 16번부터 25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상세한 문제 풀이 끝까지 모아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꼭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다음 10월달에 수석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ERP회계 1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험 잘 치시고요. 4일차분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차들도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시험 꼭 잘 치시길 바랍니다.